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원더우먼과 액셔니스타의 준결승 경기 결과입니다. 2대0으로 원더가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득점자입니다. 마시마가 2골을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키썸 9, 소유미 9, 마시마 10점에 MOM, 김설이 5, 우희준 6.5, 김소희 5.5, 조재진 감독 7점입니다. 정혜인 7.5의 민트별, 태미 6, 이채영 7, 박하나 5, 박지한 6.5, 이영아 5, 이근호 감독 6.5점입니다. 마시마 선수 G리그 공격 포인트 부문 단독 1위입니다. 5경기에서 6골에 3어시, 9개의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함께 8개였던 황희정, 박지한, 강보람보다 앞서 나가게 됐고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을 보여줬습니다. 공수에서 흠잡을 곳이 없었던 완전한 기여, 그러한 경기력이었습니다. 2골 다 너무나 멋졌죠. 스크리머라고 하죠. 정말 소리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골들을 넣었고, 아웃프런트를 사용하는 장면도 단연 일품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대단했어요. 태미 선수의 골과 다름없었던 장면을 라인 선상에서 골 클리어런스 하는 장면도 대단했지만, 후반전에는 액션이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많은 슈팅을 가져갔는데, 키썸 키퍼 자체도 워낙 대단합니다만 그 앞에서의 쉴드,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슛코스를 속속들이 읽어내는, 또 몸으로서 또 슈퍼 태클로서 저지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팀을 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확실한 스타예요. 우승하러 왔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인데 원더에게 첫 선물을 많이 안겨준 시즌입니다. 첫 토너먼트 진출이었고 첫 준결승, 첫 결승 진출까지. 자, 이제 우승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국대 팸이 올라올지 구척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터프한 오퍼넌트,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상대가 바라보는 마시마 또한 상당히 두려운 존재죠. 정말 멋진 결승이 되기를 빌고요.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릴지는 한번 한 경기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소유미 선수 G리그 첫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13경기에서 1골에 2개의 도움. 경기력 자체는 진짜 비약적으로 좋아졌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결정력은 좀 아쉽죠? 그래도 이번 경기 2골에 관여하면서 하나는 어시스트였고 하나는 직접 슈팅 때린 것이 또 마시마에게 세컨볼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량 발전상 MIP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경쟁자로는 차서린 선수, 김진경 선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평을 듣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허민 선수나 한초임 선수도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 또 아쉽게 하차를 하게 됐지만 이주연 키퍼의 경우에도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박지한 선수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지한의 볼을 스틸하면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비적으로는 전담 마크맨, 지한의 지우개 역할로서 지한의 득점을 무산시켰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여러 번 한계를 보여주면서 개인적인 3G 사태, 3번의 G가 났었죠. G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막았다는 얘기겠죠. 지한 선수가 워낙에 넓은 육각형 만능인 선수잖아요. 피지컬도 좋고요. 이러한 골대녀 탑티어 레벨의 선수를 상대로도 이제는 유미 선수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득점력과 공격 포인트 부문이죠. 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즌당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띄엄띄엄 아쉬운 부분이죠. 챌린지 때 1골을 넣었었고, 지난 슈퍼리그 5회 때 역시나 하나의 도움, 그리고 이번 G리그 때 다시 하나의 어시스트.
본인도 더 올리고 싶겠죠. 그리고 경기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공격 포인트를 반드시 기록하지 않더라도 좋은 경기력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사실은 공격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예전에 나티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나티 선수도 한참 사오리의 파트너로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부분에서.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탁 껍질을 깨고 포텐셜이 폭발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공격 포인트가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미 선수도 이제 경기력은 충분히 궤도에 올라왔으니 공격 포인트도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경기는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에서의 한 골 혹은 어시스트 하나는 다른 여느 경기에서의 멀티골 해트트릭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그런 매치입니다. 유미 선수가 원더의 첫 우승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혜인 선수 35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35경기에서 25골에 9개 어시스트, 34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올 시즌만 2골에 2어시 기록했죠. 매 시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특히 수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골 침묵이 아쉬웠습니다만 지난 6강전 발라전에서 5골에 사실상 기여를 하면서 대단한 활약도 보여줬습니다. 액션이는 팀적으로도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비록 결승 문턱에서 좌절된 것은 아쉽겠습니다만 4강도 훌륭한 성과고 조별 예선부터 발라드림과의 6강전까지 좋은 경기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박지한 선수와 더불어서 두 선수 다 굉장히 이타적인 찬스 메이킹을 보여줬어요. 해미에게, 하나에게, 영아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 밀렸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고요. 득점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지만요. 자, 이제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한 후반전 부분부터는 조금 조급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제 개인기 위주로 뚫으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동작들이 나오기도 했고 태미 선수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좀 벌려주는 상황에서도 좀 슈팅을 고집하다 보니까 상대의 블록에 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이렇게 쫓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경기였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항상 좋은 경기 매너를 보여주는데요. 골대녀 베테랑의 품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쥐간한 선수들, 김설희 선수, 소유미 선수를 걱정하는 모습도 나왔고 함께 격려하면서 끝까지 힘내자라는 모습도 나왔고 또 깔끔하게 결과에 승복하면서 원더에게 우승까지 바란다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물론 본인들을 이겼기 때문에 응원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혜인 선수를 보면은 뒤가 깔끔해요. 경기 후도 좋은 매너를 보여주면서 물론 제가 느끼는 바와 실제 출연자, 선수들이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춰지는 바는 굉장히 좋은 매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썸 키퍼 팀 내 최다 출전 기록, 타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희정 선수의 23경기를 따라잡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결승전 출전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24경기로 이 기록을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골에 3개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어요. 키썸 키퍼는 챌린지 1회 때 데뷔를 했고 처음에는 수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후방에 좀 안정감을 주면서 또 득점도 올리는 이런 선수였는데 사실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좋지 못한 수비력도 보여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퍼로 전향을 하면서 지금의 넘버 2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좋은 경기력, 멋진 선방 장면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에 비해서 팀 성적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챌린지를 계속 전전했었고 특히 챌린지 3위로서 간신히 잔류하던 시즌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원더와 키썸이 결승전에도 진출을 하고 첫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 그동안의 골대녀 커리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했고 그 눈물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희정 선수가 창단부터 원더를 지켜왔던 원더의 소울, 정체성이었다고 한다면 키썸키퍼는 이제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승컵까지 든다면 그 신화가 완성이 되겠죠. 이번 경기 특히 해지 조합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승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액션이 해지를 상대로 한 골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경기잖아요. 마시마도 물론 만점 활약을 했습니다만 최후방에서의 키썸키퍼의 안정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키썸키퍼의 뛰어난 선방력과 또 좋은 발밑, 또 적재적소에 튀어나올 수 있는 판단력 등이 이미 캐시와 충분히 비견이 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여전히 이황으로 분류됐던 이유는 이 유관력 차이죠. 그리고 약간의 기복이 있는 모습들. 캐시가 4개의 트로피를 쌓아놓고 넘버원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월클이 좀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원더는 반대로 최정상에 올라가고 있으면서 상반된 행보입니다. 물론 하나의 트로피로 넘버원 자리를 완전히 탈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챔피언 매치 2개의 트로피를 생략한다면 캐시도 우승 트로피가 2개인 셈이거든요. 키썸도 우승 트로피를 하나를 추가하는 셈이니까요. 적어도 한 1.5황 정도까지 이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양팀의 행보에 따라서 키썸이 넘버원의 자리도 충분히 탈환할 수도 있겠죠. 이 경쟁 구도가 더 재밌어지겠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무관력이 발동이 된다면 물론 원더 커리어 역사상 가장 좋은 성과입니다. 준우승 자체도. 그렇지만 키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키썸의 결승전 활약 여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마시마와 우희준 선수 5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이 원더의 두 루키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도 잘 맞아요. 입단 동기인데 마시마가 6골에 3어시, 희준이 4골에 1어시입니다. 희준 선수는 확실히 카바디 대표 출신답게 체력이 좋더군요. 풀타임 내내 쌩쌩한 모습을 보였고 유미와 설이 두 선수가 전담 마크맨 역할을 하느라 각각 쥐트 트릭을 기록한 사이 이 퍼졌단 말이죠. 활동력이 좀 떨어졌는데 희준 선수가 활발한 압박 계속 유지하면서 동료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뛰면서 수비적으로도 기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발밑이 투박하긴 하지만 기본기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퍼스트 터치가 발밑에 딱 붙는 장면들도 제법 있었고 가슴 트래핑도 연습한 것 같아요. 가슴 트래핑을 하고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공격 작업도 보여줬거든요. 기본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험만 쌓는다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좋은 공격 자원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시마 선수가 이따금씩 킬 패스를 시전해 주는데 기본적인 너른 시야를 바탕으로 전방을 바라볼 때 항상 희준 선수가 좋은 위치를 확보해주고 있거든요. 아직 삐약인지라 온더볼은 투박할지라도 오프더볼은 워낙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마크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마시마 선수는 그걸 보고 적재적소에 찔러주는 거죠. 동료의 오프더볼이 좋지 못하다면, 위치 선정이 좋지 못하다면 사실 패스 줄 곳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시마의 너른 시야, 정확한 패스 훌륭합니다만 그걸 수행해질 수 있는 동료가 바로 희준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의 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두 선수가 합작해내는 골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제 마시마 선수의 향후 거취도 좀 궁금해지죠. 원더와 계속 함께할지 혹은 타 팀으로의 이적 등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두 선수가 함께한다면 그 시너지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5경기 맞춰봤잖아요. 원더우먼이 창단 후 처음으로 결승 진출을 달성해냈습니다. 시즌2 하위 리그가 진행되던 때 창단을 했고 탑걸 아나와 창단 동기가 됩니다. 탑걸은 진작에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리그 2회 때 우승을 했고 결승도 한 번 더 나갔죠. 바로 지난 슈퍼리그 5회 때 준우승도 했었어요. 상당히 부러웠을 겁니다. 아나는 사실은 동기지만
라이벌로 칠 수 없는 좀 격차가 나는 팀이긴 합니다. 이제 결승 진출을 했으니 최소 준우승은 확보가 됐어요. 물론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해도 너무나 훌륭한 시즌입니다만 기왕 이렇게 된 걸 우승에 도전해야겠죠. 투르디 선수도 함께 명단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정말 경사를 맞이하면서 하차를 하게 됐으니까요. 조재진 감독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슈퍼리그 1회 이정은의 국대팸과 함께 우승을 했었는데 과연 본인의 두 번째 결승이자 두 번째 우승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액션이와 원더의 상대 전적입니다. 원더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액션이 상대 첫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클린시트인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감독들입니다. 이근호와 조재진 두 번째 맞대결이었는데 조재진이 이번에 승리하면서 1승 1패 동률이 되었습니다. 이근호 감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액션이와 두 번 연속 준결승 4강까지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지난 시즌은 3, 4위전이 있었기에 3위까지 포디움까지 올라왔었고 이번에는 3, 4위전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4강 준결승까지 다시 한번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결승에 못 나가는 것이 한계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두 번 시즌을 치른 감독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승 문턱에서 좌절된 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액션이와의 합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재진 감독이 참 식스맨 활용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이근호 감독은 이영하 선수, 박하나 선수 번갈아서 참 기회를 많이 주면서 팀 6명을 잘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키퍼가 바뀌는 이주연 키퍼에서 이채영 키퍼로 바뀌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즌에도 이근호 감독과 액션이가 함께 갈지 혹은 팀이 바뀌는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근호 감독 상당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마시마가 2골, 유미가 1어시 기록했습니다. 마시마는 9개 공격 포인트로 키썸의 8개를 넘어서면서 현역 중에는 최다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는 가영의 13개입니다. 사실 마시마에게는 시간 문제겠죠? 기회만 더 주어진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선수죠.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마시마가 2골 추가하면서 6골, 단독 3위까지 올라왔어요. 보람 지안이 7골로 여전히 공동 선두이긴 하나 두 선수의 시즌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결승이 남아있는 마시마. 또 그 다음 그룹인 희정, 하얀 아직 준결승 경기가 있죠. 또 하위 그룹이지만 유정이라던가 허민, 나티 이런 선수들은 또 멸망전 토너먼트 쪽에서 경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3골이어서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진경 경희에게도 찬스가 있죠. 특히나 만약에 결승 진출을 이루게 된다면 아직 2경기가 남아있는 셈이니까요. 이 득점 레이스도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서기가 6개로 단독 선두인데 발라와 서기의 시즌이 마감됐음에도 6개면 꽤나 독보적인 기록이죠. 도망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오히려 상위 리그 우승 토너먼트보다는 멸망전 토너먼트 쪽이 대량 득점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나티 선수도 올타임 또 어시 부문 1위이기 때문에 한번 몰아치기 한다면 사실은 또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도움에서 3개 격차가 난다는 것은 꽤나 크기 때문에 서기 선수가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마시마가 5경기에서 9개 공격 포인트로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그동안 희정, 보람, 지안 8개로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 중에 경쟁자인 보람과 지안의 시즌은 마감이 됐어요. 아직 희정은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스를 이어갈 것 같고 여기에 서기도 7개지만 시즌이 마감이 됐고요. 아직 나티, 유정, 하얀 이 6개 그룹은 살아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가 27골로 선두 유지하고 있는데 허경이가 한 골차 26골,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죠.
그리고 마시마는 6골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동 27위에 해당하는 순위. 굉장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17개로 단독 선두입니다. 2위와도 4개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월클은 좀 부진해도 나티는 이번 시즌 역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탑걸과의 또 멸망전 쪽 토너먼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 스탯을 추가할 수 있을지.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 부문에서도 나티가 38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시마는 9개의 공격 포인트, 라이벌리를 형성하고 있는 하얀과 동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미 선수 3개 달성했습니다. 워낙 심해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13경기에서 달성한 기록, 주시은 차수민 선수와 페이스가 같네요. 감독 성적입니다. 조재진 감독 29경기에서 12승 17패 2연승이 됐고요. 오랜만에 결승 진출이죠.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형보다 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이근호 감독은 7승 3패 딱 10경기 달성을 했네요. 이근호 감독이 패배했지만 좋은 것은 연패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승률 차트입니다. 이근호 감독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7할 때는 유지하면서 이천수에게 1위를 내주게 됩니다. 조재진 감독은 승률에 있어서는 좀 좋진 않은 편인데 그래도 마시마를 만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4할 때까지 진입을 하게 됐네요. 팀 성적입니다. 액션이 35경기에서 23승 12패. 여전히 최다승 최소패 기준 1위입니다. 좋은 성적이에요. 원더는 7위까지 올라왔네요. 28경기 14승 14패. 2연승 중이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기존의 최고 성적 슈퍼리그 5위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우승 내지는 준우승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승률 차트입니다. 액션이가 승률 차트에서도 1위 팀이죠. 유일하게 6할 때 팀입니다. 여전히 액션이가 강팀으로 분류되는 이유죠. 자, 원더는 딱 5할 때 승률이 됐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 승점 순위입니다. 액션이는 승점 추가 없고요. 플러스 16의 골 득실차입니다. 여전히 제일 좋은 골 득실차죠. 기존에 쌓아놨던 성적들이 워낙 좋습니다. 이번 경기 득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더는 6위에 해당하는데요. 13승 4무입니다. 승점 3점 추가했고요. 이제 두 자릿수 골 득실차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13골에 4실점, 최소 실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원더의 첫 결승 진출입니다. 너무나 축하할 만한 성과고 즐길 시간입니다. 다만 이제 결승전의 상대도 국대팸 내지는 구척, 또 다른 거함을 무찔러야만 우승컵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원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죠. 그리고 퀸컵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키썸, 김설이, 우희준, 마시마, 소유미, 임소희 선수까지 이 6명은 퀸컵에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고 조재진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액션이도 결코 좌절할 성과가 아니죠. 4강이라는 성과는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다만 모든 차트에서 거의 최상단을 달리고 있는 액션이이기에 이번에도 대권을 노릴 만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조별 예선부터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키썸과 마시마의 신들린 듯한 수비와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득점할 만한 찬스들도 있었거든요. 나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주연 키퍼의 하차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제 고작 8경기 치렀는데요. 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았네요. 회복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본인이 좀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채영 키퍼가 정식으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됐고 이주연 키퍼가 조별 예선 4경기 내내 보여준 선방력, 액션이를 최소 실점으로 이끌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키퍼라는 포지션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주연 키퍼도 언젠가 다시 합류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짧은 시간만 함께했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실력도 많이 늘었는데요. 물론 이채영 키퍼도 오랜만에 복귀했던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액션이로서의 수문장 역할 기대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그러면 이제 이채영 키퍼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근호 감독의 다음 시즌 액션이와 함께 할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감독이 이동하는 시즌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함께하는 시즌이 될지요. 그리고 다음 시즌이 또 다른 G리그일지 아니면은 짧게 컵대회를 뭐 하나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행 여부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근호 감독이 그래도 식스맨 활용도 잘하고 이 주전들과의 합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촉망되는 골대녀 내에서도 말이죠.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근호 감독입니다. 계속해서 또 대권에도 도전해 봐야겠죠. 혹은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또 새로운 그림도 좀 신선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골대녀 내에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해설도 참 잘해주고 있어요. 조재진 감독은 두 번째 결승입니다. 이정은과 함께 했던 꿈같은 시간도 있었고 개벤, 아나와 오래 함께하면서 성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본인의 명예도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어려운 시즌들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마시마를 내려보내주면서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분명 조재진 감독이 잘한 크레딧도 줘야 합니다만 이정은 마시마를 지도하는 것은 어쨌든 골대녀 내에서는 꿈과 같은 일이긴 하잖아요. 자, 그래도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까지 한 경기는 더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를 잘 해야겠고요. 이번 경기 만점 활약을 보여준 마시마 선수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역시나 다음 시즌 거취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골대녀와 오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원더와 계속 동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원더 팬들은 당연히 마시마가 원더와 함께하길 바라실 텐데 또 아나라는 약팀이 있고 아나의 뚜렷한 용병 대안이 없다면 사실은 이적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마가 계속해서 골대녀와 함께 할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더와 계속 동행할지 이 두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쨌거나 마시마를 골대녀 내에서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한 선수 이제 뭐 골대녀 탑티어 레벨임이 확실하고 넓은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11경기밖에 정규 경기는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매치를 워낙 많이 뛰어서 더 오래 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한 선수의 임팩트가 그만큼 큽니다. 다만 지한도 한 번도 결승을 밟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지한의 서사가 쌓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 지난 슈퍼리그 준결승에서는 다영에게 잡히면서 그때도 액션이가 무득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준결승 4강에서 소유미에게 잡히면서 힘도 무득점, 지한도 무득점. 뭔가 이런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4강 문턱, 준결승 징크스가 지한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재밌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지한도 우승컵을 들어도 전혀 손색 없는 기량이잖아요. 액션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가올 시즌들에서 지한이 이 서사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태미 선수를 좀 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키퍼였잖아요. 키퍼에서 필드로 전향해서 이렇게 한 시즌을 오롯이 소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볼을 다루는 게 키퍼 포지션이랑 필드에서 전반적으로 다 뛰어드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태미도 그냥 탑걸에서 하던 것처럼 키퍼로 처음부터 기용이 됐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미 탑걸로 준우승까지 해봤고 아유미의 계보를 잇는 당당한 키퍼로서 한 3대장까지도 지위를 높였었거든요. 키퍼 포지션에서. 그만큼 재능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필드로 변하면서 뭐 본인도 재밌는 도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근호 감독이 필드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주연을 키퍼로 그대로 두고 태미를 또 필드로 성장시키는 같이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방향을 가져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태미 선수도
필드로서 훌륭하게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차기 시즌에서는 해인 지안과 좀 더 합을 맞추면 공격 포인트도 좀 더 나오고 수비적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프 더 볼 가져가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태미에게도 좋은 도전의 시즌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